조금 다운되죠. 예, 그런 형태 지금. 예. 그리고 드시는 식사가 이렇게 그 탄수화물 종류는 원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힘이 올라가긴 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게 탄수화물이 빠지면 네. 이게 뭉근하니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 확 올라오지가 않고 여력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마 좀 쉽게 힘들진 않은데 또 힘들면 요게 좀 여파가 조금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녁에 초밥 먹었습니다. 초밥 드셨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밥 빼고 드신 건 아니죠? 밥 하루 먹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원래 이제 제가 초밥집에 가면 회만 먹는데 어제는 다 먹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주 당이 바로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 획기적으로 좋아진 게 어제는 데이터가 희한하게 지금 나와서 과연 이거 탄수화물을 더 이제 먹어야 되나 지금 그렇게 농담 삼아 오늘 아침에 그러고 있었어요. 예. 저는 지금 앞에다 쌀과자를 지금 요걸 갖다 놔가지고 근데 이게 손이 가나 보는 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손이 잘 안 가네요. 습관이 좀 돼가지고. 당이 옛날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확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냥 보통 때처럼 보니까 어제는 한 150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거는 거의 80 뭐 이렇게까지 확 또 밤에는 어제 잘 컨디션이 잘 조정이 돼서 너무 데이터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엄소거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요. 예. 예. 강기남 대표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시네요. 일단 8시 지났으니까 금요 독서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 원장님 저기 올리셨다고 이렇게 못 떴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하겠네요. 네, 제가 할게. 저기 뭐야 이번에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전공 서적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예. 전공 서적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 전공 서적이 또 올린 이유는 우리 잠깐 이게 너무 커졌나? 이게 글자를 키운다는 게 지금 엉뚱한 걸 키워가지고. 예. 예, 요 책인데요. PDRN 그래서 그냥 좀 들어는 보실 건데 연어 주사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주사 그리고 뭐라죠? 무릎의 재생 치료, 그 다음에 면역 재생 치료에서 무릎에 어른들 무릎 뭐라죠? 재생시켜주고 연골 주사, 재생 치료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지난 주일날 학회가 있어서 요 전체 학회였거든요. 학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요 주제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어른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 특히 치과 영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오늘은 그냥 내용을 요걸 그냥 간단하게 뽑아서 올렸는데요. PDRN이라는 거는 요게 연어 주사로 알려져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면 얼굴에 얼굴 이뻐지라고 만든 게 다 이 주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주사. 그 다음에 어른들은 연골 재생을 위해서 무릎 같은데 이런데 만든 게 이 주사고
그다음에 요즘 치과 영역에서는 치주 잇몸에 염증이 있었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은 쓸 수 있는 그런 주사인데요. 이게 이제 그 연어에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근데 연어에서 추출하는데 이 유래가 노르웨이에서인데요. 노르웨이에서 그 연어를 잡는 어부들이 연어를 잡다 보면 이게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덧나거나 곪거나 이런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연어에서 그 나오는 그 책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DNA 폴리머라 그러는데, 이놈은 인간의 DNA하고 그 연어의 DNA가 거의 95% 이상 유사하고, 그리고 면역에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게 있어서 요 DNA를 뽑아서 잘게 쪼개서 그거를 피부에다가 놓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포가 성장을 잘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잘 생기고 염증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상품 명언으로 보면 리주란 이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그리고 DNA 주사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부과에서는 보통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 주름 개선, 탄력 회복, 여드름 흉터 치료 이래가 리주란 힐러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는 인대, 근육, 관절 등 손상 부위의 회복 촉진을 위해서 쓰고요. 내과 같은 데는 당뇨병, 그 욕창, 당뇨발 요런 데다가 이제 생체 치료를 해서 놓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도 그 눈 각막 손상 입은 거 재생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비뇨기과 쪽에서 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제재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치과에서 치주 조직 재생해주고 상처 치유해주는 그런 거고, 임플란트 시술 후에 이거를 넣게 되면 임플란트 자체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잘 붙는 그런 그 약으로 지금 주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PDRN 첫걸음 그래서 윤종일 박사, 김재영 박사 지은 책인데요. 이런 책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이고요. 치과 분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턱관절에 이제 주사하는 것 지금 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기도 하고 상황들이 그래서 일반 책은 아니고 또 전공 과목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흥미를 요즘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뭐 추천하신 거 있으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게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고요. 이 책은 그 전에 제가 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책꽂이에 파주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책을 처음에 책을 쓸 때 그 좋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이 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20대 이제 그 군대 갔다 오고 또 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 들어갈 때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썼던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비슷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책의 내용이 많이 틀린데요. 이게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의 비밀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아들에게 주고자 해서 썼던 그런
책하고 내용은 조금은 이렇게 맥락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저는 아주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를 썼다면 이거는 이 분이 신사이 사키로라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예요. 그리고 부사장이었는데 너무 놀랬던 게 그때 07년도에 나왔던 책이 그 1세를 1월 달에 했는데 그 9세를 3월 달에 또 할 정도로 이 책이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그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말고 출근을 하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노력한 만큼 동원해서 출근해 하면 그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을 그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해야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강한 영향력을 회사에 줄 수가 있는데 또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났던 내용은 위로 올라간 사람이 회사를 담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회사에 영향력이 있고 그 회사는 그 높이 올라간 사람의 사고나 철학과 이런 거를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이 별로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책인데 그래도 유영전님 그 아드님도 이런 책을 한 번 정도는 워낙 뭐 지적인 수준이 좋지만 이런 책은 한 번 정도 읽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공원장님이 지금 자리를 떴잖아요. 그런데 저는 피부과에 가면 리쥬랑이라는 그 필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회에 뭐 몇십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아플 때 진통할 때 치유도 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약이 다양하게 쓰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는 제일 그 기억에 났던 것 중에서는 제가 늘 저에게 적용하는 말인데 실수나 실패가 그러니까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 그거를 품위 있게 극복을 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것과 제가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서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제가 적용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래 아프기 바로 직전이었겠죠. 몸이 안 좋기 전에 나는 이 정도 이루었으면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 오만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나락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나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자산도 다 잃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조금 사람이 긴장을 해야만이 몸에 병마도 안 오고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진재금 선생님 거기에 이벤트에 제가 방금 전에 글을 올려놓고 책도 올려놨습니다. 조금 그거 올리다 보니까 잠깐 늦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맨들한테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회사 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진재근 선생님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제가 쓴 거는 굉장히 하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꼭 직장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와 어떤 조직 생활할 때도 굉장히 적용하면 좋은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담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읽은 거는
루돌프 스타이너의 그 신지학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인데 그 읽게 된 거는 요즘 그 진재근 국장님이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올리시는 거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을 하루 이틀 읽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꾸준히 여러 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읽고 계시길래 뵈면 같이 대화도 통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후 세계 다룬 책들이 뭐 꽤 있긴 해도 읽을 만한 책들이 또 이렇게 그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제가 신지학이 눈에 들어온 이유가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양평에 서규섭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지내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 쪽, 자연에 대한 농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한결같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생명역동 농법 요 이야기가 이게 그 신지학에서 나온 그 실천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실천 부분이 굉장히 그 자세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논의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개선이 일어나는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일반 그 조금 뭐하고 가깝냐면 종교나 철학과 종교 철학 레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학문 있잖아요. 요즘 과학 위주의 학문, 그 딱 사이쯤 이렇게 되는 그쪽인데 실행을 옮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해갖고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관심은 있었는데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읽을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신지학이라는 분야가 그 요쪽 그 책에서 다뤄놓은 거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그냥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함께 다루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 요걸 이제 함께 다루고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은 있어요. 안에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되게 그 좀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 책들이 계속 이렇게 일반 종교 같으면 경전 같은 형식이면 그냥 고정이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거 계속 개선 작업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을 재밌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다 보니까 잘 갔다 와. 읽다 보니까 그 요즘 또 너무 제가 좀 기술 위주로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책 쪽 그쪽 봐야 되겠다. 제가 범위가 너무 좁아져 있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또 손댄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제가 좀 공돌이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담은 되더라고요. 책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가 되면 이게 진짜일까? 약간 이런 부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시도하고 또 그거에서 검증하고 계속 해가는 그 모습 자체로 되게 좋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읽었고 저는 이제 또 사업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에서도 요거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책 목차는 그런데 제가 쓴다면 책 목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르게 뽑아본 거 그거는 요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책 목차는 좀 단순한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핵심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거든요. 안에 보면 7대 핵심 원리에 대한 얘기가 좀 언급이 되는데 안에서 인간하고 구성체 이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나 감정, 의지 이런 거에 조절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7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7살, 14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본능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런 거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거 넘어서서 그 다음에 감정적인 독립이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이제 사춘기, 그 다음에 21살 때 그때쯤 해가지고 또 해서 이제 사회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또 다른 독립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루는 7주기 발달론 7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영적 인과율이라든가 카르마 윤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루고는 있는데 불교 쪽에서 다루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입장이 약간은 다르고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그 검증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 너무 막 이렇게 좀 신화적인 요소로 빠지는 거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읽을만 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감각과 인식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그리고 평소에 하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제 그 큐티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멀어지지 않고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리고 다시 그게 피드백이 돼서 삶의 삶을 가다듬으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놔서 좀 읽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영혼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최대한 책을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요거 링크를 우리 거 오늘 독서토론 여기에다 맨 앞에다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올릴 때는 오픈 안 된 주소를 종종 올렸는데 요건 오픈된 주소 확인했으니까 누르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나서 그거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해 놓은 거 요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구성체 요걸로 해가지고 그 다층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 요거하고 사고 감정 의지 요거를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한 거 7주기에 아까 이야기 드린 그걸로 분리된 표 요것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카르마하고 윤회 있잖아요. 아까 그 사후세계 관심 있으신 것 같아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지만 조금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감각을 우리 일반 다루는 5가지 감각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감각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 감각을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건가 이 부분까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읽은 것은 이 임사첨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영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이걸 또 국내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여서 읽었는데 다음 주일날 지금 소개할 계획입니다. 예, 그쪽 책도 한 권 더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건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지금 브루스 그레이슨 거 그것도 읽어놨는데 제가 2권 소개하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오늘 신지양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쓴 책인데요.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103세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쭉 의사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80년 이상을 의사생활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얻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책을 쓸 때는 102살 때 쓰셨는데 103세 되면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전인의학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80년 넘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통찰과 교훈을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의 태도에서 시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암에 걸리기도 했고 딸도 죽기도 했고 이혼도 했어요. 70세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삶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6가지 인생 비밀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비밀이 당신만의 생기를 찾아라. 그러니까 삶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렇게 고유한 재능과 연결될 때 창조적인 생명력, 이걸 생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찾아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모든 생명은 움직여야 산다.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본질이므로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생명력이 부합되는 삶을 살려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일은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흔히 뭐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데서 빨리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력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그래서 사랑받는 데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당신의 스승이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인생을 스승으로 삼는 그런 자세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배우는데 노력해라. 그리고 6번째로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라. 그래서 아까 이제 생기 말씀드렸는데 그 생기하고 같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가장 절실한 순간에 에너지가 샘솟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하면서 전인의학의 선구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의사를 시작할 때는 여성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학을 공부를 하고 또 이 전인의학이라 그러면은 대체의학이라고 하면 좀 빨리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자는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을 통합하는 전인의학이 장수와 행복이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나이 듦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노화로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은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99세 이하면 모두 젊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해서는 2023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됐고 우리나라는 금년 6월 달에 출간이 됐어요. 근데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서 전인의학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책이 103세라고 하는 그런 이 나이가 들어서 쓰신 책인데 그 자기의 겪었던 그런 내용을 이 인생 수업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노화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과 회복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이 감동 깊게 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합니다. 네. 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11도. 그래서 낮에는 18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어제는 여행 갔는데 아직 남쪽에는 낙엽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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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네.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저기